하반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협의체 진행에 앞서 공동위원장이신 이순학 시의원님과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님께서는 일정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행해서 인천광역시 박성현 대기부장님께서 수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협의체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체 위원님들 소개, 이어서 위원장님 인사 말씀, 개요 및 상반기 회의 추진사항, 부서별 타협 개요 및 추진 현황 보고를 있겠으며 그 이후 토론 및 방안 논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매진 말씀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인천교 유수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교 유수지 악취관리 협의체 하반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체 위원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시구 공단 순입니다. 위원장 대행이신 인천광역시 박성현 대기부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안충원 하수과장님이십니다. 인천광역시 오명석 자연재난과장님이십니다. 인천광역시 신현희 수질하청과 수질보존팀장이십니다. 인천광역시 정일진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장님이십니다. 동구의회 최훈 위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고선희 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우학순 환경미생과장님이십니다. 동구 최동일 건설과장님이십니다. 서구 김청원 환경관리과장님이십니다. 서구 윤정숙 기후대기과장이십니다. 끝으로 인천환경공단 정인숙 환경연구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위원장 대행이신 인천광역시 박성현 대기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기과장 박성현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공동위원장이신 이순학 시의원님과 그리고 환경국장께서 급한 출장으로 인해서 자리가 없어서 지금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천교 악취 생활 개선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오늘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1차 협의체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1차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전보다는 더 많은 것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교 여기 주변에 산업단지에 준하는 악취 배출 사업장이 있고, 그리고 또 환경 기초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유수지가 있어서 그 퇴적토로 인한 악취 문제들은 간혹 발생을 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또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소 또 미흡한 환경 개선에 대한 미흡한 점도 또 다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번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바로 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는 방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교 유수지 악취관리 협의체 구성 배경 및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회의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회의 시 나왔던 내용인데요. 유수지 수질 검사 관계하고요. 유수지 인근 악취 측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점 보시면은 1지점하고 2지점, 그다음에 3지점이 있습니다. 그 1지점 같은 경우는 인천교 펌프장이고요. 유수지 펌프장이고 2지점은 인천교 펌프장 입구 사거리입니다. 그 3지점은 피지점으로 방충로 일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인천 보건환경부에서 인천교 유수지 수질 검사를 추진했는데요. 지금 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 결과는 좋은 편은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교 유수지 인근 악취도 그 피해 지점은 아니지만 그 유수지 일대에서는 그 초과가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은 그 인천교 유수지하고 성남 유수지하고 이렇게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서별 사업 개요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연재난과하고 하숙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위인물로 가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오건입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거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때는 저 아래 그 그림에 나오듯이 저희가 인천교 유수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상반기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했어요.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보완할 부분들이 의견이 제출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반영을 하고 어느 부분을 자를지 좀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을 한 게 그 의견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기본 구상안 가지고 전문가 집단한테 이제 용역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그 인천교 유수지 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저희가 용역 설계금이 1억 9,600만 원이었고 허식위원한테도 좀 부탁을 드려서 예산 좀 잘리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용역 심의 결과 반토막이 났어요. 저희가 상임위 예결위까지 가서 지금 1억 원이 반영이 된 상태고 이제 본회의 때 통과가 되면 내년에 이제 용역 착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저희 지금 학예 유수지 관련 용역도 하고 있지만 용역비가 좀 적게 잡혀서 유찰이 되지 않을까. 학예 유수지 용역도 좀 유찰이 되고 좀 기간이 좀 지연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유찰 공고 내고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면은 그동안 뭐 추진사항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10월에 용역 심의 결과 태워서 이제 그때 결과가 이제 1억 원으로 이제 최종 결정된 부분이고 이제 본예산 통과 때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되고 하면 1월부터 바로 절차 밟아서 용역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다음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획에서 도서로 설치 사업이 한 27년 정도에 착수가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로 설치를 하고 건천허가 완료가 된 뒤에 그 연차별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그 뒤에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수지 관리 계획상 건천화 계획은 2031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건데 지금 뭐 준설이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준설을 하다 보니 효용성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럴 바에야 저희가 방향을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좀 땡겨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예산 투입되는 부분도 그래야지 일단 건천화가 돼야지 악취 부분은 유수지에 관련된 부분은 원론적으로 뭐 다른 부분에 악취 제거되는 부분 다른 관련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유수지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4, 5년 정도 땡겨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걸로 추진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연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지금 그 가자 전체 설치 사업이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고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반영된 사항이 유량지역의 신설하고 전체 설비 신설, 상물 방조 개량에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시죠.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올해 6월에 건설 기술이 많이 했고요.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공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대비 거의 한 94억에서 지금 총사비 조정 협의를 했는데 987억이 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운영 기간 감안해서 2030년까지 한도로 해서 현재 한동리와 환경청 총사비 협의 중이고요. 이게 올해 안에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건설 사업 관리를 착수하고 공사까지 착공하는 걸로 해서 2030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자 서시설의 정책에서 설치가 되면 나중에 처리수에 대한 수준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쪽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 있는 쪽에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치에 지정아치까지 해갖고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수지의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사전조사를 예전에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펌프장하고 사거리 쪽하고 사거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세개 지점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그 사거리 쪽에 대한 성남 유수지랑 연결되는 지점에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건 이제 내부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만약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신다면 동구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동구에서 갖고 오시는데도 저희가 바로바로 이제 통계서 내드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내년에도. 그리고 만약에 지정학체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좀 더 하고 해서 원인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지점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반기, 하반기 저희 2번 하는데 그걸 2번 하기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 같고 분기 개념으로 해서 한 3개 지점 정도를 선정해서 지정학치에 대한 부분, 지금 복합학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접근을 해서 측정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은요. 그리고 해양조사과에서도 지금 오기 전에 해양조사과 관리인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해양조사과에도 원래는 분기에 대한 개념으로 펌프장에서만 수질조사와 퇴적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월 단위로 저희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월 단위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월 단위로 하면 좀 어렵고 저희랑 시기를 같이 맞춰서 분기에 한 번씩 수질 검사하고 퇴적물 검사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도 바꿔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에 대한 지정학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퇴적물하고 수질 검사에 대한 부분을 분기별로 가져가는 걸로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동구청하고 연락을 할 건데 제가 동구청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그전에 무인악취 채취기에 대한 부분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회사 하는 군데가 네네. 중앙으로 옮겨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렇죠, 부분이 예, 맞습니다.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네. 이게 안 된다면 지금처럼 감시단에 대한 네.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랑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자연재해학과 첫 번째 페이지.
아까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장반기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요게 인천교 유수지 자체 부분에 요 우회 쪽에 성남 유수지고 그리고 가장령 사업소에서 광교수가 들어오는 데가 여기 정도. 그리고 아까 넘버 2 지점 검사대가 여기고 넘버 1이 여기고 넘버 3가 여기고 저희가 그 건천화 계획을 원래 유수지 목적은 건천화 관리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름 장마철에 오기시에 그 물을 가둬놨다가 해양으로 빼내는 게 그 유수지 본연의 관리거든요. 지금 인천에서는 건천화 여기 성남 유수지 건천화가 돼 있고 제가 그 유수지 가본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게 삼산 유수지예요. 삼산 유수지가 지금 완전 건천화가 돼 있고 거기에 그 평상시에는 그 유수지 바닥에 배드민턴장, 뭐 족구장,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건 들어내라고 이제 저기를 했었고 그렇게 있다가 평상시에는 그 생활체육시설로도 써도 되고 여기에 초과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그렇게 되고 다만 오기시에 비가 왔을 때 그 부분을 통제를 하고 여기다 물을 가뒀다가 나중에 빼내는 그게 유수지 본연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잡은 거는 원래는 유수지가 그렇게 건천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천의 유수지 대부분이 이 하수 정말 처리장 그 처리수랑 이 거의 대부분 유수지 쪽으로 통해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 예전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유수지가 설치가 됐을 때는 다 외곽 쪽이었어요. 근데 도시가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좀 도심 속에 들어와 있는 입장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지금은 하긴 유수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방향을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루 몇백 톤씩 그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건천화를 하려고 그러면 가자 하수 종말 처리장의 처리소를 해양 직방류를 해야 되는데 이 유수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 밑으로 어떻게 관을 뚫을 수가 없어요. 바다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부분이 뭐냐면 요 가자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유출소에 이쪽으로 해서 도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해양 직방류를 하고 여기는 건천화를 먼저 시키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상부에는 어차피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기시 아닌 때도 나오는 그 부분을 해놓고 도수로를 설치해서 바로 해양 직방류로 빼고 그래서 이게 건천화가 되면 이걸 준설을 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 준설도 완전 처리를 한 다음에는 대구 대명 유수지 사례처럼 여기다 뭐 갈대숲을 조성한다든지 주민 친화 공간으로 해도 여기에 무슨 구조물이 들어간 부분이 아닌 그 뭐 갈대밭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평상시에 사용을 하다가 오기시에는 통제를 시키고 여기에 물을 가두는 그런 입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전처리 시설 하수가에서 한다시피 하수정말 처리장에서 처리소 수질이 올라가게 되면 암만 해도 좀 나아지게 하겠지만 그 기간도 한참 걸릴 거고 그리고 넘버 2 지점 이쪽 부분에 진짜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죠. 물론 뭐 역류를 해서 퇴적소가 이쪽을 역류해서 쌓여서 나오는 게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쪽 공단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오염수가 이쪽으로 통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일단 이런 쪽으로 해서 도수를 설치해서 직방류를 가고 나머지 부분을 건천화를 조속히 시켜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쪽에서 얘기한 이 부분을 물을 이쪽으로 흘려서 여기서부터 내려가게 만들자 하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줘야 될 건지는. 네, 이상입니다.
그 도수도 하는 것도 건천화 사업에 같이 해서 지금 30년에까지 30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수도 용역 끝나면 네. 방향 설정하고 기본 실시 계획하고 도시로 설치하면서 도시로 설치가 완료가 되면 건천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도수도 설치가 더 먼저 된다는 거죠. 네. 뭐 더 저기 보니까 27년부터 28년까지도 돼 있네요. 그 저것만 되고 나면 건천화는 뭐 금방 땅만 말로는 한 방에 다 드러날 수도 있어요. 퇴적도 처리하는 게. 도수로가 되면은 그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 개념으로 쌓이는 퇴적물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건천화하고 땡겨서 간다는 아예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나는 그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악취 일단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악취라고 이제 주민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취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서 상하 방지를 할 때는 크게 그쪽에서는 이제 냄새에 대한 부분이 심각성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상류에 대한 그 퇴적물에 대한 부분이 퇴적물이 썩으면서 나는 악취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목화박치에 대한 베스트 보셨겠지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물을 이제 해양 그 다른 방류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하면은 수정물은 일단 안 쌓이니까 그 지금 쌓여 있는 수정물만 걷어내면은 악취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수를 설치하기 전에 그거를 네.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적인 검사에 대한 부분으로만 가져가기엔 저희가 검사를 모니터링 할 수는 있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검사가 높게 나온다, 냄새 많이 난다, 그거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가서 검사를 안 하고 가서 냄새 한번 맡아봐도 다 알아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긁어내는 부분으로도 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면, 네. 예,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거죠. 자연재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저기 생활환경 과장님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도수 설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에 주민설비 예산을 내려주기에는 의원들이라도 설득시키기 명분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 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꼭 지나와요.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고향이 영종이기 때문에 영종을 갔다가 나올 때 항상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올 여름에 좀 거기 지날 때 악취가 나다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도수로 설치하고 건천화 사업 간다고 지난번 상반기 회의 때 그 회의한 뒤로는 거의 악취를 못 맡았어요, 제가. 희한하게. 그때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도 제가 이 자연재난과장 와서 여기를 빨리 건천화를 땡기자 한 것도 제 공직생활이 동구청이에요. 30몇 년 전에 여기서 첫 발령장 받았고 첫 근무지가 송영 3동이고 거기가 인천제철 관할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 계획에 있는 걸 일단 땡겨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방향 이렇게 설정하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물론 악취의 원인은 유수지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겠죠.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가자가수 처리장의 방류수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천화를 유수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건천화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최상의 수위일 거다.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그 원인에 따라 해결해 나가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 쪽이든 아니면 수질 쪽이든. 그래서 지금 보안형 연구원 쪽에서 그 상류 넘버 2 부분에 대한 폐적토 준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도서로 설치하고 건천화 작업 간다고 이 예산이 이제 계속 연차별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서 올해도 1차 준설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이제 반납 처리를 받을 거예요, 동부에서. 근데 다시 준설에 따른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악취 실태조사 지점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의, 그러니까 악취라는 게 예를 들어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에서 악취는 나잖아요.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변을 보는 이상 크잖아요. 근데 그 지점의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취라는 거는 사람들이 실생활하는 지점에서에 대한 악취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의 부지경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에 대한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유수지 주변에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번 각 지금도 오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변에 악취에 대한 피해를 볼 만한 그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악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킨다면 적어도 또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으로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으로 동부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악취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심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공사 전까지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악취에 대한 부분이 그 악취가 발생하는 포인트 지역에서는 당장 주택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악취는 바람 따라 흐르는 거기 때문에요. 바람에 의한 악취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악취 부분이 많이 이제 포집이 되고 있잖아요. 저기 그 기준치를 많이 넘겨서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그 자연 재난과에서는 더 이상 준설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좀 힘들지 않냐. 어차피 이런 도수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일정 부분 2포인트 지역, 과장님? 2포인트 지역 정도라도 준설을 하는 방향으로 최소 예산을 들여서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면은. 그러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무래도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지역에 온이가 상태가 많이 심각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포집이 되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준설, 전체적인 준설 뭐 절반씩 나눠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만 준설하는 거. 저희가 지금 저희 쪽에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지점 2에서 그 퇴적토에 의한 악취라고 하면 항상 냄새가 나야 되겠죠. 항상 퇴적토 문제라고. 근데 저희 쪽에서는 물론 퇴적토의 영향도 있겠지만 퇴적토만의 영향이 아니고 저쪽 당뇨 부분 쪽에서 무슨 다른 원인에 의한 그러한 저희가 그렇게 수질 측정이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성남 유수지 같은 경우는 건천화 시키고 뭐죠? 차직항로 설치를 해서
가자 환경 사업소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성남 그 요수지 쪽에서도 갔을 때 그 위에 뭐지 공장지대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냄새가 많이 나는 물들이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퇴적토에서 기인하는 거라 그러면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뭐 어차피 그거는 예산 쪽에 설득을 시키든지 어차피 도서로 설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단은 저희는 퇴적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더 원인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아, 그러시다면은 그 수질 하천 과장님 팀장님, 예. 그러면 저 이 지점하고 이 지점 두 번째 이 지점하고 1지점하고 그 원위를 채취해서 원위 상태를 체크를 해보면은 비교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거는 수질 예. 수질이니까 그 수질 뭐 물속에 있는 원위를 측정을 하시지 않나요? 아니 우리는 별도로 원인은 그럼 어디서 해요? 퇴적물 저희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과장님 그 퇴적물은 펌프장이나 네. 사거리 성남이나 다 나쁘고 매우 나쁘네요.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한 뭐 두세 배 나쁘다든지 뭐 이런. 차이가 그렇게 없는 거를 지금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해양조사과에 대한 결과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일단 유기물질에 대한 부분만 보면 네. 펌프장이 나쁨 수준 8 이하. 8이야. 네, 그 다음에 사거리하고 성남 네. 세 지점이잖아요. 네. 거기가 8초가로 매우 나쁨이라는 결론을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면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등급의 한 단계 뭐 소위 8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두세 배 뭐 10배 뭐 높다 낮다 이런 기준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온위에서 발언됐다라고 보기가 또 쉽지 않네요. 그렇죠. 또 그렇게 보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성남 유수지 쪽에서도 네. 이게 장마철이 되면 상류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도 냄새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성남 유수지를 암만 차수로 차지갈로에 대한 시스템으로 해놓은 거를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도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빗물이 떨어지면 그 어떤 흘러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냄새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퇴적물에 대한 결과로 지금 보면은 지금 명확하게 분석이 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으로 됩니다. 그 도수를 2030년 넘어서 이제 완공을 한 상태에서 건천화 시켰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성남 유수지가 완벽하게 유력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떻든 간에 2지점, 3지점에 대한 부분을 복합악취를 샘플링 하러 가거나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봐도 인천교 유수지에 대한 냄새라고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복합악취라는 게 저희가 희석을 하면서 냄새를 맡아서 배수가 나오는 데한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예전에는 그걸 다 관능법으로 해서 사람이 5명이 가서 몇 도 적어갖고 몇 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지금 이제 요즘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하지만 지금 다시 사람이 하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나가려고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이 그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악취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아 이게 어디서 나는 원인이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직접 가서 봐도. 오늘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 지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악취란 거는 거기에서 발생해서 그 악취가 그대로 해갖고 거기 피해 지점에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산다 그럼 아파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굉장히 희석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바람의 영향도 받고 뭐 기상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리고 악취 물질이 그 유수지의 그 퇴적물에 대한 그 때문에 나는 악취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H2S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현대제철에서 나는 악취 문제라든가 동국제방에서 나는 악취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믹싱해서 피지점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유수지 쪽에서만 계속 부각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수지에 대한 악취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소를 했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그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셔서 이걸 좋은 계획으로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주민들한테 인식시켜드리고 계속적인 모니터링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악취가 나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걸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을 시켜드린다면 네. 어떤 이중으로 막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렇다고 아시겠지만 이게 그 온이가 쌓이는 게 바로 썩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바로 이게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을 완전히 해양 방류에 대한 개념으로 딱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기는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를 계속 긁어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성남유지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또 쌓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가서 그 이제 거기 작업하는 거 보면서 이거 돈 낭비하는 거 아닌가 정말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 이 돈 있으면은 정말 동부의 주민들한테 좋은 더 시설에 대한 복지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건천하자고 빨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면 자꾸 유수지 관리 측의 문제로 아주 몰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저 뻔히 알아요. 제가 화수동에도 살았고 화평동에도 살았고. 근데 저희가 오다 보니까 유수지 쪽으로 해서 일단 그럼 우리는 최대 수가 뭐냐 건천하 쪽으로 빨리 가자 이렇게 방향 잡고 가는 거예요. 저기 서구 과장이 그 노랑동연구원 이사님과장 말씀이 지금 어느 정도 통역성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부가가치 같은 측정을 해서는 조금 오염 물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정학시 물질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좀 해주시고 거기가 UNA 측정 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을 좀 이용해서라도 멀리라도 한번 측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악취는 솔직히 감각공해라서 저희 구두 악취 민원이 뭐 1년에 한 1,800건씩 맞게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악취 민원이 상당히 줄었어요. 한 70% 정도 줄고. 그런데 그런 원인이 주민들하고의 자주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을 하고 또 우리가 운행하는 게 이제 악취 측정 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원인이 발생이 된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바로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항아수하고 암모니아 이런 농도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지금 민원 넣으신 농도가 이 정도밖에 기준이 안 넘는다. 그러면 그 민원인도 내가 맡았던 농도가 기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또 안심을 해요. 또 안심을 하다 보면 그 냄새가 자연스럽게 또 잊혀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부에서도 그 악취 측정 차량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냥 그 한 대 출장 차량으로다가 구입을 하셔갖고 그 만석 그리고 어디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시정치를 항상 주민한테 보여주면 주민들도 이게 구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면 악취 농도는 좀 줄어들 거다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 대책으로는 지정 악취 물질 농도 측정하는 거하고 유해 그 악취 측정 차량을 한번 운행해 보시라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악취 측정 차량이 단점이 있어요. 시트매트 측정하는 건데 공정취업법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게 얼마 나왔다 데이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 단점이 있어서 시프트레스 말고 우리 그 센서로 다 측정상에 별도로 있어요. 유해 측정 차량 말고 네. 악취 측정 차량이 또 별도로 있어요.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알았는데 그것도 공정취업법상에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니어서 오차는 있는데 지금 그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그게 이제 지금 성적서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를 초과하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재차 연구원의 시험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몇 프로 얼마의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4개 지점에 대해서 지정학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샘플링 해다가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목록집법상이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를 저희가 하고요. 그 해양조사과도 그 분기에 한 번씩 수질하고 세정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ING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연구에서는. 그리고 이게 유수지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은 솔직히 이제 국내 처리장하고 방수 지점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일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처리장에서 나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주민들이 맡는 냄새는 하수 유수교 냄새나 국내 처리장 냄새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있으니까 국내 처리장에 대해서 그걸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국내 처리장에 초과가 돼서 아마 처음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분유 처리장도 가봤더니요. 그 신건물은 그래도 악취가 분유 처리하면서 악취가 덜 새는데 그 구간 건물은 엄청나게 많이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지정학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측정을 하게 되면 세밀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쪽의 원인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열심히 회복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가볼 때 분유치하고 구분이 됩니다. 퇴적치도 아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악취가 너무 심할 때는 설기조차 힘들 정도로 저희 이제 그 순환 업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고충이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계절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아마 현장 방문하시면 냄새 없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저희 기관자 선생님들이 한번 순찰하셨을 때 냄새 오늘은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가서 맡아보셔야 돼요. 이거를 뭐 민원이라고 얘기하시나 이러실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문제 없네. 위원님, 이게 네. 악취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점에서의 악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점에서 내가 어떤 악취를 맡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악취가 유수지의 악취냐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절대 그럴 수도 없어요. 그 주변에 그 공장들에 대한 악취 플러스 알파 뭐 분유 처리장 유수지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뉴스에 대한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근데 그 저희가 부분은 또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3-2 좀 브리즈힐 아파트 쪽은 네네. 이게 유수지하고 근거리는 아니에요. 다른 지점보다는 좀 먼 지점인데 여기가 약간 고바위가 지대라서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네. 유사한 유수지에는 네 그런 냄새를 맡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유출을 하는 것뿐이지 거기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민원 거죠. 체크 집단은 다 해주고 그 아파트도. 네 그거는 그걸 달면은 또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악취 아파트에서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옥상에다 달면 되긴 되는데 그걸 설치하면은 민원이 들 들어오더라고. 자, 그럼 저희가 유수지라고 아니, 얼마나 저기 해결 방법을 맞아요. 우리 서구 과장님께서는 하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아보시다 보니까 민원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상쇄시키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악취라고 느낄 때는 정말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데, 그게 이게 생활악취, 우리가, 그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 생각할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맞긴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차량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악취가 어디에서 발생한 악취라는 걸 찾아내는 거는 네. 솔직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학교에 있어서 지금 지정악취 물질이 22개예요. 악취의 종류가 4개라고 생각하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중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게 22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프트 맥스가 나름대로 이제 100개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시프트 맥스 차량이.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공유주차장에 맞는 부분이 맞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지정학치에 대한 부분을 못 건너가는 건데 실제로 공유주차장에 딱 맞는 22종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많은 공간 중에 진짜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거를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악취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저기 다른 또 의원님들 하신 말씀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서요. 아까 그 가자 처리장 이제 방류수 있잖아요. 직방이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유수지 쪽에다가 이제 관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직방이 지금 현재 도로 쪽으로 해서 내면 직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검토를 안 해봤는지 저희가에서 도선로 설치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저쪽 신무 라인에서는 가자수 처리장에서 해수 직방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해서 신무 검토를 했을 때 시설 토목 여기 그 여건 측정 갔다 오고 가서 그래서 지금 인천 유수지로 연결돼 있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도수로 설치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펌프장을 통해서 바로 배양 직방류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쪽 가자 하수 처리장에서도 그 이제 온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가지고 퇴적토가 또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걸 이제 도로 쪽에다가 암거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이제 배수로가 아니다 보니까 냄새 같은 것도 이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협의할 때는 가자 하수 처리장에서 해양 직방류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자 하수 처리장에서 해양 직방류를 빼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유수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빨리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실무 검토를 할 때 그거는 좀 힘들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제 의견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도수로를 먼저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게 하수가에서 또 환경기획관 과장님 네. 지금 이거 유수지 악취에 대한 부분으로 국민들이 그 피해 보는 지점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악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가 유수지만의 악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명확하게 잡아내기가 솔직히 제가 좀 많이 힘들다. 지정 악취만 측정해 갖고는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저거를 좀 감소시키려면 솔직히 동구청에서도 신시각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다른 악취가 나는 그 사업장 있잖아요.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거를 철저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네. 하수과장님. 지금 뭐 가자스에서 나가는 그 방류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방류수는 악취가 나지 않아요. 이거랑 연계해서 뭔가 끌고 가야 되겠다. 그건 좀 과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하수과에서는 그 방류수를 직방으로 뺀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나요? 그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검토했었는데 그 검토 결과 그거는 안 되는 거였죠. 그게 저 역류 때문에도 그렇죠. 조수간만에 차 때.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에 차 때문에 역류가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주셨고요. 지금 오늘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예. 이 요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 우리 인천시 그 하수과의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을
지금 저희는 그 인천교 유수지 같은 악취 같은 경우는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마 인천시에서 2030년 3월까지 통합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을 가정환경사업소에다가 아마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설은 그 하수 인천시에 나오는 하수 찌꺼기가 한 220톤, 음식물 탄력이 한 95톤 해갖고 한 315톤 정도를 이제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도 분명히 악취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지금 현재도 분뇨 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되듯이 그 바이오가스 처리장에서도 악취가 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필요한 시설은 인천시에 꼭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 시설을 조금 좀 지하화해갖고 악취를 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해 주셨으면은 나중에 2030년 이후에 또 이거로 인해서 또 협의체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무튼 단기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여기 최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단기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은 산업체 배출 업소 점검이라든가 이게 또 각 공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각 공부에서 악취에 발생된 것에 대한 그 포집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 부분도 연구원과 같이 해서 협업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준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기 해안가 쪽으로는 지금 준설을 했고 여기 쪽 그 다리 있는 쪽 측정한 2지점과 3지점이 있는데 그쪽 주변에 준설이 지금 안 돼 있고 재난과에서는 어차피 건천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는 했지만은 거기를 또 1차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게 되면은 건천화 사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어차피 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자연재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지정학지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각 공부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악취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다 악취를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속적인 고통이 따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딱 한 번 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천교 주변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악취 저감의 하나의 일종의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도 나와 있고 단기적인 조치하는 것도 지금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여기 오늘 2차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신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지금 어느 정도 2차 회의 성과는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회의에서 또 그런 것들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구에 대한 특정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세한 것들은 연구원과 아니면 그 해당 시 부분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에 열띤 회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현장에서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상반기 회의에 반영하여 추진 보고를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동하실 사진 찍고 하시나요? 예, 사진 찍고 하시고 자, 빨리 오십시오. 마치고 뒤로 해야 되는데. 저기 다 오시죠? 관계자 두줄 쓸까요? 두 줄? 이동하고. 왜냐면 쭉 들어가면 안 나와요. 오른쪽이에 또 오시는. 이거. 저기 오가령이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드릴게요. 회사가 이것만 챙겨주세요. 잠깐만. 저 뒤에 카메라에. 화이트 카메라. 그럼 그냥 놔주시면 돼요. 네네. 뒤에 카메라 보시고 다 같이 화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거기도 있어요. 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가도를 이제 만든 다음에 지금은 수심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태적토가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적토가 많이 보이네. 높아진 것은 높아질 때는 저 물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일정 수위가 되면 다시 여기서 공평에서 내보내고 아 이제 간조시에 이제 그 외수위가 내수위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수문이 자동으로 자동 수압으로 인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철만 강제 펌핑을 하고요. 이철 아닐 때는 그냥 자연 배수가 돼요. 그 저쪽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성남 유수지랑 이제 연결 부위거든요. 저기 구련암거 보이시죠? 저기 암거 구련암거. 바로 연결된 게 저 개구멍. 예. 아홉 개입니다. 저기 이제 수준 좋네. 새들 앉아 있는 거 보면 수준 좋네. 저희가 이제 사련한 거는 유수지랑 연결이 돼 있고요. 오련한 거는 이제 표범로 같은 이제 쭉 유수지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머리 활동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저기 프로젝트 있는 데서 몇 메타가 더 밑으로 몇 메타가 쌓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60cm, 2m면. 몇 메타가 있어요? 수위가 그러니까 이제 2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2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면에서 지금 현재 수위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 1m 정도 쌓인 것으로. 예. 0.60cm에서 1m 정도 쌓여 있어요. 진짜 그쪽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저기 아파트? 저쪽